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제목을 제가 사기 예방교육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여러분들 모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날리지 않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돈을 버는 것보다 안 날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저희 의뢰인분들을 보시면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놨는데 이런 사기를 통해서 몇 천만 원, 몇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을 한순간에 날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속아서 뭐 10억,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안 입고, 안 먹고, 덜 먹고 해서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리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하고 사기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영상을 제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기는 그럼 무엇이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기는 누가 나를 속여서 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절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내 재산을 이렇게 훔쳐가는 거지만 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도는 절취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기는 편취라고 합니다. 편취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속여서 가져갔던 말입니다. 그래서 절도는 도둑이 내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 몰래 가져가거나, 강도 같은 경우는 때려서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건 강취라고 하는데, 근데 사기는 사기범이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게 이 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타인을 속이고 이를 통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편취는 내가 내 스스로 돈을 갖다 바치는 격이기 때문에 절도보다 더 억울합니다. 더 억울하죠. 자, 그 다음에 사기의 다양한 유형들이 뭐가 있느냐. 뭐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보이스피싱도 있죠.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대여금 사기.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그 다음에 묻지마 투자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신저 피싱. 패매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뭐 나는 어디 사는 누구고 뭐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 이런 경우 메신저 피싱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사기 이런 사기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궁무진하죠. 사기 수법도 무궁무진하고 이런 유형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선 이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과연 어떤 놈들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사기꾼의 주요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말을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맨 위에. 자, 사기꾼은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 좋고 말투도 항상 친절하고 박학다식한 것 같고 항상 나한테 뭘 해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주위에 한두 쯤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 중에 진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까 이런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잊지 말자. 제가 이렇게 써놨고, 특징 먼저 온화한 표정과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인상으로 항상 젠틀하고, 그 다음에 항상 혹할 만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내가 뭐 잘 알고 이런 제안들을 하는데, 그걸 듣다 보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가죠. 이 사람을 만난 것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한 것도 나한테 하늘이 내린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빠져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을 자극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다 욕심이 있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이런 욕심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런 욕심들이 뭐 법적으로야 그럴 욕심은 가지는 거는 불법이거나 뭐 처벌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다거나 편하게 많은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표현을 하면 잘못된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기꾼들은 그런 욕구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런 욕구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욕구를 스물스물 자극을 해서 이렇게 막 연기 피우듯이, 불 피우듯이 살살살
올리는 그런 말들을 쓰는 거죠. 이런 온화한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스라이팅.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죠.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기꾼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기는 편취라 그랬죠? 돈을 알아서 갖다 바치는 이런 편취라고 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하니까 그 사람 믿고 돈을 주는 거예요. 갖다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결국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중요한데 일반적인 신뢰를 이용합니다. 글씨가 작죠? 일반적인 신뢰 이용.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설마. 이 설마입니다. 설마 저렇게 친절하고 온화한 말투. 또 관계. 뭐 안개 몇 년인데. 그리고 설마 이게 거짓말이겠어? 이게 거짓말이면 쟤는 진짜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마 내가 믿었던 어떤 동생, 형, 뭐 심지어 가족이라도 나를 이렇게 속일까?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라고 믿는 설마가 있는데 이 설마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중요한 특징은 항상 친절하고 젠틀하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인데 본인을 믿도록 하고 항상 어떤 제안을 하고 슬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욕구, 좀 잘못된 욕구를 자극을 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믿어라 이런 설마를 바로 뒤통수를 때리듯이 배신하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이번 화면에 가장 중요한 말은 첫인상을 믿지 말자. 저도 살다 보니까 첫인상 좋은 사람 치고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첫인상이 좀 까탈스럽고 좀 뭐야 인상 더럽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진국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더 관계가 오래 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사기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한테 절호의 기회는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기회도 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죠. 이런 절호의 기회는 올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이 구분이 어려운데 좀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진짜는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막 화려하게 막 눈에 혹하게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런 기회나 이런 것들은 이건 뭐 기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인연이고 진짜 진국인 것들은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진중하게 이렇게 오지 막 진짜 화려하고 눈이 휘둥그러지게 번쩍번쩍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더 화려하고 와 이렇게 오는 거죠. 거기에 그냥 눈이 멀 정도로 확 해서 오는 게 거의 가짜인 경우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한테 절호의 기회. 내 인생 언제 꽃필래 봄날이 오려나 항상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다 보면 이런 가짜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업무나 사업에 충실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이런 진짜 절호의 기회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화려한 확 반전되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남은 남뿐만 아니라 절대로 나에게 쉽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 기회는 오지 않는다. 공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누구나 돈을 쉽게 벌고 싶죠. 빨리 많이 벌고 싶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뭔가 내공이든 지식이든 경력이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도 없는데
나에게 쉽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특징, 사기꾼이 사기도 잘 당하더라고요. 구치소 이런데 접견을 가보면 여기 이제 경제사범들 많이 있잖아요. 사기꾼들 서로가 사기를 쳐요.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아수라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꾼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사기를 이미 당했어요. 당하고 나서 그거를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사기를 쳐는 경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욕심이나 이런 허황된 욕심, 꿈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욕심을 가지면, 이런 욕심들을 가지면 자기도 사기를 잘 당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도 마찬가지로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본인의 욕심 때문이다.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사기도 많이 당하게 된다. 실제 사기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순간은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 먼저 흔한 부동산 사기. 이런 실제 사례입니다. 유튜브나 공개 부동산 강의를 우연히 투자 강의 이런 걸 해서 어디 뭐 강남, 뭐 서초동, 교대, 뭐 선능력 이런 데 많죠?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막 유익해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얻는 것 같고 좋아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투자를 요구한 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중에서는 건전한, 건강한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 교대나 이런 데에서, 제가 많이 있는 교대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동산 강의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진짜로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아주머니들이 가보지도 않고 이 강사 말만 전적으로 믿고 그 땅에 빌라를 올려서 분양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률을 뭐 100%, 200% 보장해준다. 이런 허황된 말을 믿고 그 지번도 확인도 안 하고 5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원 주소를 가보니까 멀쩡하게 거의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빌라가 멀쩡하게 있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 빌라를 어떻게 그 사람들 내보내고 허물고 다시 올리겠어요? 그냥 꽝이죠. 그리고 한 번은 주소를 가보니까 있지도 않은 집원이었어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사기를 치는데도 당하는 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기 유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기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들 전화 받으시죠?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사기죄가 아닌 이유는 이 전자불펜 하나가 뭐 10,000원이다. 시가가 10,000원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좋고 여기 전자불판에 대한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100만 원에 사라. 100만 원에 사라. 여러분들 같으면 이 볼펜 100만 원에 사시겠어요? 당연히 안 사겠죠. 근데 이 볼펜을 100만 원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기획부동산이죠. 땅 이렇게 지분이에요. 이것도 지분. 이런 지분이 있는데 평당 뭐 3만 원짜리를 평당 30에 파는 거예요. 호재가 여기에 뭐가 생기고 호재를 잔뜩 그냥 있는 호재 없는 호재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포장해서 평당 3만 원짜리를 30만 원 팔아버리는, 그걸 또 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속였나요? 예를 들어서 호재나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있으면 속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호재나 이런 것들은 다 기사 따고 관공서 한 거 따고 예상, 계획 이런 것들,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인 이런 계획들을 따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인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인 건 없단 말이에요. 평당 30만 원에 내가 광고를 잘해서 팔았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사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사기죄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사기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동산 사기로 넣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투자. 부동산 내가 시행을 할 건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억만 투자하면 단기간 안에 2억, 3억 불려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시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고 남의 돈 끌었다가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시행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돈을 빌리더라도 좀 안전하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행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잘못 투자하면 돈을 날리게 된다. 그렇죠? 요즘에 극단적 선택도 많이 하시고 뉴스에 나오죠. 그런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보통 이런 거죠. 저렴한 전세금을 제한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무슨 뭐 등기부를 확인하고 세금을 확인하고 그 확인해도 거의 제가 볼 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세는 안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전세는 제가 볼 때는 왜 사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X. 그 다음에 또 금융사기가 있죠. 과도한 이자나 투자 수익금, 빠른 변제 약속.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자를 진짜 과도하게 많이 준다거나 그 다음 수익금을 엄청나게 준다, 뭐 단기간에 변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거의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정, 신뢰관계 이용, 사업자금 투자 요구. 남성분들 아니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뭐 불륜이든 뭐든 이렇게 이성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애정 신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좀 나한테 좀 투자해달라. 그런 관계는 좀 애매합니다. 차용증 쓰기도 뭐하고 또 다른 배우자한테 들키니까 좀 비밀리에 증거를 안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가상화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상화폐 뭐 컨설팅 회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죠.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를 좀 믿게 됐어요. 전문가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줘요. 돈을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누군가가 내가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도 사기인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사람입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가상화폐 전문가면 지금 상황에서는 재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가상화폐 전문가라면 뭐 엄청난 부자겠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중요한 게 1번,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사기당했음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사기를 분명히 당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가해자를 믿고 있거나 내가 설마 사기를 당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빨리 그 틀에서 이 사기꾼이 쳐놓은 가스라이팅이든 이 덫에 빨리 이 본인의 사고방식을 깨서 아, 얘가 진짜 나를 사기쳤고 나는 진짜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인지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의외로 똑똑하신 분들이 내가 사기당한 건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가동상. 누가 봐도 이거는 사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아직도 구속되고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믿고 있죠. 비슷합니다. 내가 사기당했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건을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빨리 내가 사기당했음을 인지하시는 게 가장 먼저다. 그 다음에 열받고 억울하니까 전화를 하든 뭐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민사 형사를 뭐 동시에 진행을 하시든 뭐 하나만 하시든 법적 조치를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시간을 100% 막 쏟아붓지 마시고 빠른 일상 회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항상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사기 당한 건 당한 거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여기 진짜 이놈 잡으려고 어떻게 쫓아다니고 집에 가고 막 해본들 더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 사기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빚진 거 메꾸든가 유흥비로 탕진하든가 또 날리든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법적 조치는 하셔야 되겠죠. 하신 다음에 그냥 본인의 일상생활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사기당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냥 도와줘서 그놈 잡아다가 네 돈 찾아줄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기입니다. 법적인 소송이든 민사든 형사든 100% 확신한 건 없어요. 그리고 사기꾼을 잡아서 100%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은 다 도망갔거나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피해를 반드시 복구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기일 수 있으니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기를 당하는 원인은 본인의 욕심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나의 욕심을 자극해서 내가 돈을 갖다 바치도록 만든 이 사기꾼이 가장 나쁜 놈이고, 그 사기꾼은 어떻게든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사기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기꾼은 아무리 네가 나쁜 놈이 어째 욕해본들 내 입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 본인이 사기당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결국 생각을 해보시면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의 어떤 헛된 욕망, 꿈을 쫓은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빨리 자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기를 당했는데 반성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사기 당할 수가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욕심이 사기를 부릅니다. 이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과도한 욕심이 사기를 부른다. 결국 사기꾼 내가 부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성을 하시고 또 이런 반복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나한테 사기친 놈은 내 돈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는 배 아파서 어떡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사기꾼이 내 돈을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가 실제로 본 내용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